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책방 저자와의 대담 시간 오랜만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담의 주인공은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제 앞서 이제 큰 틀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2020년 슈퍼사이클과 21년 난데없는 슈퍼사이클을 당하면서 걔네들이 미래 수요를 다 땡겨간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맞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22년, 23년도 수요를 다 땡겨간 거야. 그렇죠. 저도 그때 노트 바꾸고 막 네네. 그랬었으니까 22년, 23년도 수요 공동화가 사실은 예상돼요. 지금 와서 보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난리 나서 그 역사적 최단기간에 최대 그 재고가 늘었다. 맞아요. 기록적인 역사적인 재고 증가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턴을 하고 네.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온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공급 능력이 너무 취약해졌죠. 이제 캐펙스 절반 줄이는 거는 거의 반도체 커버해 보신 분들 처음 보는 걸걸요. 작년에 캐펙스 컷을 50% 한다라는. 하이닉스에 지금 마이크론 그렇게 그렇죠. 했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식.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흔을 남겨요. 체력을 굉장히 깎아먹거든요. 네. 공급 능력을. 그렇게 어떤 공급 능력이 낮아져 있는데 갑자기 챗GPT처럼 뭔가 뭐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AI나 이런 쪽에서 툭툭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갑자기 또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거고 차량 반도체 같은 사태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 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공급업체도 재고를 지고 있고 수요업체도 지고 있고 유통업체도 지고 있고 이렇게 재고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면 다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전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사람들이 또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또 수요가 또 그렇게 안 가요. 네. 대다수 전망대로. 네. 그러면 또 갑자기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뭐 그거는 뭐 화가 날 수 있어 뭐 보이는 근거가 있어 수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는데 저는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번에 끝날까 수요가 네. 그렇죠. 계속 툭툭 이런 게 튀어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XR이라든가 XR 등장이 네. 제대로 뭐 지금 메타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잘 안 퍼지고 있고 여전히 애플이 지금 애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지원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3년 또 정도 지연된 것 같아요. 예상외로 또 잘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붐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XR은 아직까지 부재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내연기관 속도 보니까 이건 시간 꽤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신기종 원래 최종 디바이스의 새로운 등장이 반도체를 폭발시키는데 당분간 이제 공백 상태니까 그 슈퍼 사이클까지 올라면은 그거 나온 다음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서버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어떤 기대할 만한 수요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요? 일단 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교체 수요가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수율이 안 된대요. 또 알아봤잖아. 네네. 미치고 한잔하겠어요 진짜. 난 진짜 사파이어 레피즈 얘기만 그렇죠. 들으면 지금 2분기까지 100만 개 만든다는 네네. 소리인데요. 맞습니다. 월 100만 개 만들어야 된다던데. 그렇죠. 아, 그래서 DDR5 원래 당초 올해 침투율이 한 20% 30% 보다가 네. 지금 뭐 10%대로 낮아져 있어요. 정말 인텔 때문에 그래서 미치고 최근에 DDR5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죠. 진짜 지금 인텔 때 미치고 한다. 근데 어쨌든 그런 서버 쪽에서 네네. 물론 분명한 교체 수요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GPT 기반으로 이제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죠. 네. 네. 지금 챗 GPT 같은 경우 GPT-4 기반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또 참전했잖아요. 네. 바드 네. 사태를 뭐 통해서 네. 이제 하는 거고 메타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의미심장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호퍼 기반으로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꾸리겠다. 네. 이건 GPT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쪽도 수요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뭄에 비오듯이 이렇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던 우상향하는 네. 데이터량의 증가와 네네. 반도체 비트의 증가가 네네. 지금 20년에 이렇게 폭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공동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나 이제 지금 사실 여기서 하나 고리가 안 터지는 게 통신 업체들이 mm웨이브의 네네. 투자의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5G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사람들도 유튜브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네네.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요것만 터져줬어도 미친 듯 이 우상향 각도가 점점 커지면서 계속 비트 그로스가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안 터진다고 생각하시고 과연 그러면 계속 안 터질 건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 뭐가 그러면 터진다면 뭐가 기점이 될 건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챗 GPT처럼 뭔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챗 GPT라는 게 GPT 1하고 2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3.5 기반으로 만드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술의 특이점을 넘어간 거거든요. 사람들이 쓰기 네네. 편해진 거지. 네, 그렇죠. 예. 이게 성능이 그리고 뭐 순식간에 훅 좋아지는 거죠. 네. 확 J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새로운 디바이스 쪽에서. 그래서 네. 우리가 막 XR이 그걸 할 거야. 네네. 막 기대를 그렇죠. 막 XR 그렇게. 근데 저는 사실은 XR의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거를 집안에서 책 보듯이 쓰면 그렇게 많이 볼까? 그 스마트폰이 파괴적이었던 게 맨날 들고 다니니까 맞아요. 모든 걸 다 없애고 책도 없애고 무슨 그렇죠. 라디오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뭐 카메라도 없애고 다 PMP, 뭐 디카, 뭐 이런 다 모든 걸 다 그냥 다 도마를 시키면서 예문자 이제 탁 우뚝 썼는데 과연 이런 그 킬러 앱도 중요하지만 킬러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킬러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조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실제로 뭐 자동차에서 생활하시는 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나중에는 그렇죠. 뭐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어떤 보면 편의와 엔터의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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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되는 기술의 허들이 많고 그리고 레벨 3가 본격화되는 기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네. 내후년쯤에는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블루션 2개거든요. 운전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네. 거기만 장악하면 또 엄청난 빅테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그 킬러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잘 네네. 모르겠고 킬러 앱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게임에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될 때 됐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폭발시키는 킬러 앱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있으니까 통신업체들도 추가적으로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런 거 왜 먼저 사전에 깔아? 그렇죠. 미쳤어? 지금 나오는 돈만도 충분한데 내가 왜 적자 볼 일을 왜 해?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장은 드는데. 챗 GPT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GPT-4가 아 이제 맞다.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지. 네, 이 기존에 1,750억 개에서 2조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거 보고 야, 이거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네, 그렇죠. 백업에서 이게 그 네. 백본에서 프로세싱이 필요하니까 네. 질문 하나를 하면 30에서 50센트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어. 근데 답변은 공짜로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어봤거든요. 챗 GPT한테. 그러면 지금 GPT 3.5 기반도 그런데 4 기반 되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백몇십원, 네. 아니 진짜 백몇십원 되는 거야.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질문 하나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거라는 거죠. 네. 빅테크 업체들이.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좀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서버 업체들의 서버 증설, 네. 서버 재편, 그러니까 즉 전성비가 좋은 맞아요. 네. 칩들로 싹 다 교체해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당장 DDR5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바꿔야 오는 되는 거죠. 요인들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량으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 어디 뭐 해줘 이거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그걸 일상으로 쓰기 시작해가 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무지하게 느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그게 아무리 문자 기반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마무시한. 그렇죠. 뭐 아까 1,700억 번? 1,750억 개. 예, 그러니까 그건데 여기서 한 번 더해서 좀 더 어드밴스한 정말 자연스러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이게 조단이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력 소모가 진짜 미친 듯한. 그렇죠. 사람이 내는 200조 개의 시냅스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야기하는 와중에 우리의 시냅스는 자라고 있습니다. 네네. 잔뿌리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GPT라는 게 1, 2, 3, 4 갈 때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시냅스를 많이 늘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대로라면 최대한 시냅스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면 결국 그 GPU 기반의 서버를 많이 까는 방향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네. 그게 그러면 빅테크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서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사용자 쪽의 수요도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네, 예를 들면 뭐 그냥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 덩어리를 막 가지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API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API만 팔면 특정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AI를 만드는 업체들은 네. 그 API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 이제 자기들 시스템하고 붙여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만약에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웹툰 어떤 데이터를 많기 때문에 어떤 API만 딱 열어주면 어떤 업체가 우리는 스케치만 하면 알아서 채색을 해주는 AI를 만드는데 네. 그럼 그 채색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게 네이버죠. 네. 네이버한테 API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저는 이제 벤처기업 중에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그 어떤 챗GPT 기반으로 자기들 그 AI 인턴을 만들었더라고요. 인턴한테 뭔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요. 그거를 챗GPT하고 그 API로 해서 연동을 해놔가지고 네. 아수겁이라는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우리 그냥 인턴한테 뭐 이렇게 막 시키듯이 잡모들을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의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뭐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막 인프라가 많아지면 또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활용할 것들을 갑자기 만드는 거죠. 스마트폰에 나오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앵그리버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쓰는데 편하다고 느끼고 이거 계속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혁명적인 일이 네네.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결국 써야 돼요. 사람들이 써야지 뭐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조금 더 대중화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반도체가 또다시 폭발할 거다. 폭발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네.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AI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CPU 시대는 끝나고 이제 GPU 시대로 이제 완전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중요도로 보면 그동안의 CPU의 어떤 중요도보다는 GPU, NPU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는 계속해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삼성이 그 엑시노스 개발할 때 CPU 커스텀 팀이 있었거든요. 몽구스라고. 네. 몽구스가 원래 그 코브라 잡아먹잖아요. 네, 네, 네. 스냅드래곤 잡아먹으라고 이제 몽구스라는 팀을 만들었었는데 네. ARM이 제공해주는 CPU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CPU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체를 해버렸어요. 네, 오스킨 네네, 영서 맞습니다. 해체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픈 실책이었죠. 지금 보면. 네. 아. 지금도 계속해서 CPU는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CPU도 최적화하고 GPU도 최적화를 했어야 됐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CPU를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 중요도는 떨어지는 건 맞지만 CPU가 떨어진다면 이 칩의 경쟁력은 또 굉장히 네, 안 좋아지는 거죠. 마치 저것처럼 들리네요. 네. 눈이 팔 보고 나는 너가 안 중요하니까 너가 없어도 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 같이 유기적으로 네네, 돌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CPU가 떨어지면 GPU 성능을 또 네. 못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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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답 없는 질문 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언급을 많이 했던 회사라서 인텔 네네. 참 이제 참 기가 찬데 인텔. 아니 진짜 패트릭 결시거 와서 부활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번 작품까지는 패트릭 결시거 작품이 아니죠. 네네, 그렇죠. 내년 나오는부터 패트릭 결시거 작품인데 이 회사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이미 우리 다 포기하는 회사라서. 어떻게 우리가 왜 인텔을 욕을 하겠어요?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AMD가 있지만 서버 쪽에서는 저렇게 미워도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파이어 래피즈가 없으면 다 그냥 AMD 제노아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못 쓴다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18%인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정말 많이 올라와서 AMD가 지금 한 18% 영역 내외의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80%. 그래서 사실은 이 사파이어 래피즈의 수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바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너무 오래 구닥다리 되고 있죠. 걔네들 맞습니다. 서버가. 거의 지금 뭐 사용 연한을 원래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가 네. 최근에 5년으로 늘렸잖아요. 사고를 재탕, 3탕, 계속, 4탕 네. 막 이렇게 네네.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게 5년 원래 3년 써야 되는 걸 5년 쓰면 그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사실은 인텔이 네. 제대로 된 CPU를 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해진 답이잖아요. 정해진 답. 그렇죠. 그거는. 네. 잘 만들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네, 캡티브. 네. 네. 어디 뭐 진짜 그러면 다 그냥 인텔 안 쓸래 이제 그냥 제노아 쓸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서버 쪽. 서버에서도 이제 GPU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왜 그런데 CPU만 기다려? GPU 바꾸면 되지 하고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살짝 네네.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서버라는 거는 이제 CPU하고 GPU하고 같이 이렇게 장착이 돼야 램하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최고 성능 AI 칩이 H100이라는 이제 호퍼 네. 기반의 칩인데요. 요거하고 가장 페어링해서 같이 해서 꽂으면 제일 좋은 게 사파이어 래피즈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면 최고 성능의 이제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네. GPU만 가지고 안 돌아가고 네, 그렇죠. CPU만 가지고 안 돌아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네네, 그렇죠. GPU만 돌릴 수 있으면 사실 인텔 네네. 버리고 이제 네네. 끝나. 이제 우리는 네네, 엔비디아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서로 물고 물리기 때문에 램도 같이 물리고 서로 같이 맞습니다. 물려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또 램은 HBM을 쓰면 제일 좋은 거고.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이 이제 영역 있는 건데 네. 이제 CPU가 제일 얘가 이제 자꾸 못하니까 얘가 네. 병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신형 어떤 뭐 서버인가 어디 칩 만들 때 인텔 거를 채택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던데. 네네. 예. AMD 걸 안 채택하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채택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트렌드 자체가 표준을 중국을 배제하고 하는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칩넷이라는 지금 이제 그 네. 이종 그 집적 반도체 있잖아요. 네.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네. 거기 또 이제 표준을 하면서 경쟁이지만 서로 이렇게 표준을 같이 맞춰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예. 요 지금 말씀하신 칩넷, 무슨 빅 리틀, 그리고 네. 헤테로 지니어스, 지니어스 네. 이런 거 다 책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책에 있어요. 네네. 지금 이런 거 다 책에 있어서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예. 근데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네. 자꾸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쉬운 건 여기 책에 있습니다. 여기 책에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대담을 보시고 네네. 책을 받다 대담을 보시면 네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대신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렇죠. 고농축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약간 브라질 애들이 주스 농축시키듯이 농축액 만들지 그렇죠. 우리가 약간 농축을 한 거니까 책을 읽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시간짜리 이상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 얻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제일 그렇죠. 최신 트렌드의 어떤 예, 얘기들. 그렇죠. 오늘 저는 덕분에 이 AI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 요게 이제 일상에 쓰이면 요거 완전 대박이네.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방금 전에 이제 기술적인 얘기 책에도 자세히 써여 있지만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칩넷 구조로 가면 네네. 칩넷 구조로 간다는 게 핵심이 저거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한 너무 고도화돼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못 만들겠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만들고 네. 쉽게 만드는 거하고 네네. 이종칩을 서로 붙여가지고 네네. 쓰는 거다. 네. 이렇게 쉽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야 이제 비용도 적게 들고 퍼포먼스도 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게 맨날 100m 달리기가 아니니 어떤 애는 뭐 산책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구불구불 등산하는 애들도 있고 섞여 있으니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쉽게 가고 100m 달리기 할 때 쓰는 건 네네. 조금만 붙인다 코알을.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밑 판때기가 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PCB 네네.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렇죠. 저는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건 그냥 정해진 미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 자체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7나노, 뭐 5나노, 3나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 뒤에 지금 저 뒤편에 있는 28나노도 시간이 되면 다 앞단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28나노는 옛날 최첨단 공정이었을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28나노 그 전에는 마이크로땅 공정이 있었을 거고. 네네, 그렇죠. 그죠? 근데 결국 계속 땡겨져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칩은 점점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성능 향상은 이 칩 성능 향상과 괴를 같이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CB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 칩넷하고 직결되는 게 결국 그 ABF라는 소재가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ABF 기반 소재로 그러니까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건데요. 네. 그 이제 그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회사가 독점하는 네.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했어요.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플립칩 BGA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거. 네. 그게 제일 밑판에 깔아야 되는 방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칩을 멀티 타일 구조로 하니까 드문드문 박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면적이 계속 커질 수밖에 커지는 없죠. 거. 네. 그런데
조미료 회사가 캐파를 안 늘려주면 요거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수요가 주니까 쇼티지가 좀 풀리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 플립칩 BGA 쪽은 계속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제일 비싼 거는 서버 쪽. 네. 그러면 이제 이비덴이나 신코 같은 일본 네.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국내 삼성전기가 PC용 쪽으로 플립칩 BGA를 하다가 네. 이제 서버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예. 올라갔죠. 예,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라든지 국내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서 대덕전자는 이제 전장용 쪽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 코리아 서키트 뭐 이제 LG 인노텍 이런 회사들도 신규로 막 들어오는 네. 거죠. 네. 기업이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이게 투자할 때 제가 왜 한 권을 딱 잡으라면 이 책을 반도체 관련 이 책 하나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들이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쪽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자동차가 되면 그건 기판은 크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야, 이거 뭐 엄청 되겠네. 막 읽다 보니까 그게 그렇죠.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그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그 MCU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판을 안 쓰고 그 리드 프레임을 쓰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성능이 좋아지려면 네. 리드 프레임으로는 IO 인풋 아웃풋을 늘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판을 많이 써야 돼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네. 뭐냐면 쫙 그러니까 금속 배선을 전방위로 네네. 쫙 깔아놓은 게 플리치 BGA인데 거기다 칩을 놓으면은 닿는 면이 많잖아요. 전자기장이 왔다 갔다 인풋 아웃풋이라는 게 네. 주고받아야 되니까 네네, 신호. 주고받아야 네. 그거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고성능이 된다는 네네, 맞습니다. 말씀을 지금 네네.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조금 설명을 그렇죠. 해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어떤 자동차 반도체 메인스트림은 리드 프레임, 해성 DS 같은 업체들이 네네. 하는. 근데 앞으로는 여기 플라스틱 기판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자동차에도. 예, 그렇게 돼.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전자 제품이 되는 과정이 이제 막 맞습니다. 시작되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대담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이제 자동차가 다음 세대의 핵심 디바이스가 되겠다.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자동차로 부르지 말고 디바이스로 불러야 되는 네네. 시대가 그렇죠. 오는 거다.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 디바이스냐 그래서 그렇지.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혹시 저 오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중에 못 하시는 네네. 게 있으시다면? 어쨌든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이 조금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뭘 업황이 돌았어요? 주가만 돌아섰지. 업황은 그렇죠. 주가가 업황 아직 안 그렇죠. 돌아섰지. 주가가 예. 이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네.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 금융위기 때 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주 가격 8,000원에 샀었거든요. 네, 네. 싸게는 잘 샀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아마 한 10,000원에 팔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40만 원에 제가 7주를 다 긁어서 샀는데 네. 45만 원 낼름 팔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철렁철렁거리니까 맞아. 이게 맞아. 또 고쳐 봤나 보다 또 빠지겠지라고 사야겠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100만 원 가버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정시각도기 TV 같은 좋은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네. 기업의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돈을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에 기대지 말고 혹시나 지금 뭐 싸게 잘 샀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한 번에 또 사이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네, 잘 지켜가는 쌓아가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부 반도체에서는 바로 이 책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책이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좀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나만 알라고. 나만 알라고. 이거 알면 사실은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거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씨 나만 알아도 지금 하기 바쁜데 경쟁자 많아지면 힘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 역대 지금 책 선전 중에서 오늘 너무 네. 광고료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광고료도 없어. 밥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제가 밥은 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거 한 권을 읽으면 어디 가서 자랑, 나 좀 알아. 라고 좀 뻐길 수 있으십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뻐길 수 있으세요. 이 책 읽으면 어디 가서 어깨 힘 딱 주고 반도체 투자는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 좋은 책 써주신 이영수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